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세계를 대표하는 대도시 뉴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1950만 명의 주로 북쪽으로는 캐나다 퀘벡주와 접하고 있고 오데오와 대서양과 경계하고 있는 주입니다. 뉴욕시라는 세계를 대표하는 대도시와 나이아가라 폭포, 사과 생산, 전자제품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뉴욕주에 처음으로 도달한 유럽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1524년 프랑스 발루아 앙굴렘 초대공왕 프랑스와 1세는 아즈텍과 잉카를 정복하고 금운을 수탈하던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5세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조반니 다 베라치노를 후원하여 오늘날의 뉴욕주를 탐험하겠습니다. 조반니는 프랑스와 1세가 즉위하기 전 프랑스의 앙굴렘 맥작이었다는 데서 착안해 누벨 앙굴람이라 불렀으나 정착지를 세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와 그 뒤를 이은 제2대 국왕 앙리 2세는 신대륙 개척보다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싸움을 우선했으며 앙리 사후에 위그노 전쟁이 터져 끝내 프랑스의 정착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624년이 되어서야 맨해튼 남쪽에 도착한 네덜란드 선원들이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암스테르담과 비슷하다고 하여 뉴 암스테르담으로 칭했으며 1626년 맨해튼 섬을 원주민들로부터 24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1664년에는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을 공격해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뉴 암스테르담 대신 뉴욕이 되었습니다. 요크가 붙은 이유는 잉글랜드 왕국 훗날 제임스 2세가 되는 요크 공작의 자기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67년 제2차 영란전쟁에서 승리한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 넘기고 대신 향신료 육두구의 원산지인 인도네시아 룬섬과 수리남의 설탕 재배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다 1673년 제3차 영란전쟁에서 다시 네덜란드가 점령했을 때 네덜란드 공화국의 초대 총독 오라녀공 빌렘 1세의 명칭을 붙여 뉴 오렌지로 개칭했으나 바로 다음 해인 1674년 웨스트민스터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면서 수리남은 네덜란드에, 뉴욕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뉴욕시는 1789년 미국 독립 시기부터 1790년까지 미국의 공식 수도였습니다. 1883년 조선의 보빙사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브루클린 대교가 막 완공되었습니다. 보빙사는 서양을 견문하고 돌아온 최초의 사례로 보빙이란 단어는 담례로 빅문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의해 미국이 특명정권대사로 루시어스 푸트를 파견했으므로 조선도 담례로 공사를 보내야 했는데 당장 보낼 형편은 못 되었고 대신 푸트의 건의로 담례차, 전권 대신 민영익 등을 외교사절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896년 민영환이 러시아 제14대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축하사절단에 특명정권공사로 참석하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을 거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세계 일주를 하며 뉴욕을 방문했을 때 맨해튼 생명보험 빌딩과 같이 100m가 넘어가는 빌딩들이 대거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이후 1920년대 금주법 시대에는 밀주 유통으로 마피아의 영향력이 뉴욕시에 최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류 밀매를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마피아는 금주법 폐지 이후에도 그동안 구축해둔 밀주 유통망을 활용해서 시칠리아 마피아들과 연계해 헤로인을 유통시키는 등 범죄 조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제99대 뉴욕시장 피오렐로 라가디아는 뉴딜 정책이라 불리는 복지 정책을 펼쳐 뉴욕시의 문제였던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4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마무리하고 미국, 프랑스, 중국, 소련, 영국 등 주요 5개국과 기타 46개국들이 국제연맹 이후로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연합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1946년 총회에서는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를 두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은 유엔 본부의 영토와 법적 행정적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1985년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 재무장관들이 플라자 호텔에서 환율 조정을 진행한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일본 엔화 등
다른 나라 화폐들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합의의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버블 경제에 타격을 입고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초장기 불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엔화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3조 호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합의가 있던 플라자 호텔은 1907년 개관한 호성급 호텔로 1930년 콘레드 힐튼, 1975년 웨스틴 호텔 앤 리조트, 1988년 도널드 트럼프 등 많은 소유주들을 거쳤다가 2018년부터 카타르의 국영 호텔 업체 카타라 호스피탈리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자 호텔은 1992년 개봉 영화 나홀로 집에 2에서 주인공이 뉴욕에서 묵은 장소로도 나옵니다. 이후에는 2001년 9.11 테러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하이제킹 및 자살 테러 사건입니다. 알카에다 주도의 테러리스트들은 납치한 항공기로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43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대량 살상 물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라크 제5대 대통령 사담 후세인의 처형, 초대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빌라덴의 사살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월스트리트는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금융가로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과 거대 금융사들이 몰려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목책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됐는데 17세기 초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으로 정해 식민지로 삼고 아메리카 원주민 영국인과의 영란전쟁을 막기 위해 세웠습니다. 이후 뉴 암스테르담은 영국에 점령되어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네덜란드가 세운 목책은 영국이 1699년 철거했습니다. 이후에 월스트리트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 사이에 뉴욕 증권거래소 등이 세워지면서 금융가가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화랑과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이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으로부터 월스트리트로 옮겨갔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돌진하는 황소 동상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의 화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황소가 뿔을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비리그의 회원인 컬럼비아 대학교가 있는데 미국 건국전 세워진 9개 대학인 콜로니얼 칼리지 중 하나입니다. 컬럼비아대는 1754년에 영국 하노버 왕조의 제2대 왕 조지 2세의 치컷장에 의해 킹스 칼리지로 설립됐습니다. 1784년에는 미국 독립 후 미국의 또 다른 이름인 컬럼비아를 따서 컬럼비아 컬리지로 1896년 컬럼비아 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 인물로는 미국 헌법의 제정자 겸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신세계그룹의 명예회장 정재은,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세 번째 뉴욕경찰국은 1845년 창설된 뉴욕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입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미국의 특성상 NYPD 외에도 뉴욕 내에는 많은 경찰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로드웨이는 맨하튼 남동쪽에서 북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긴 대로입니다. 19세기까지 이곳은 역마차와 말상인, 마곡간으로 붐비던 곳이었는데 1899년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이곳에 빅토리아 극장을 세우면서 현재까지도 전 세계를 주름잡는 공연의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록펠러 센터는 존 록펠러 2세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해 1939년에 완공됐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21개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가장 높은 지휘 빌딩은 70층 높이의 건축물입니다. 1989년 일본 버블 경제 말기에 미쓰비시사가 록펠러 센터를 매수했다가 버블 붕괴 후 1995년 미쓰비시사가 록펠러 센터를 매각했었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나홀로 집에 2에서 주인공이 엄마와 재회하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브루클린 대교는 1883년 완공된 세계 최초의 현수교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이 공사에서 투입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공사를 마친 뒤
뉴욕 시장의 배려로 차이나타운 부지를 보상받았습니다. 세 번째 센트럴파크는 1876년 완공한 거대 공원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 해당 부지는 뉴욕시 소유의 습지였는데 무허가 채석장 및 가축을 기르는 농장, 판자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1850년 시인 겸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브라이언트가 뉴욕 포스트에 이 땅에 공원을 건설하자는 캠페인을 기고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1856년 조경가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와 건축가 캘버트 복스가 공원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공원이 광활하다 보니 공원을 기준으로 북쪽 끝은 할렘이 있고 남쪽은 뉴욕 최고의 부천인 미드타운과 뉴욕시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최초로 100층을 넘긴 건물로 1931년부터 7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란 명칭은 뉴욕주의 별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유의 여신상은 1876년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축복하며 미국에 선물한 초대형 조형물입니다. 머리에는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은 횃불을 치켜들고 왼손으로는 독립선언서를 안고 있습니다. 여신상 제작은 조각가 프레데리크 바르톨리가 맡았으며 뼈대는 에펠탑을 만든 귀스타프 에펠이 설계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프랑스 국민들의 성금 40만 달러로 지어졌으며 간 만들어졌을 때는 노란빛을 띠는 황동색이었으나 현재는 구리가 산화되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카네기홀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기부로 1891년 만들어진 음악 전용 극장입니다. 카네기가 아내와의 신혼여행에서 만난 윌토 담로씨라는 지휘자와 친해지고 담로씨가 뉴욕에 공연장을 짓고 싶다 얘기하자 예술에 관심이 많던 카네기는 20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1891년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개관 축하 공연이 열렸고 이후 카네기홀은 뉴욕시에 인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스 스퀘어는 브로드웨이와 7번가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광고판 가득한 광장과 공연장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입니다. 이 지역 일대의 원래 이름은 롱에이커 스퀘어였으나 1904년 뉴욕 타임스의 본사 이전으로 타임스 스퀘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의 광고가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주 출신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사 중 가장 오래된 방송사인 MBC, 방송사 CBS, 1940년대 독점 지상파인 MBC에서 쪼개진 방송사 ABC, 방송사 Fox, MBC에서 개국한 케이블 겸 경제방송사 CNBC, 그리고 기타 언론사로는 세계 최대의 뉴스 통신사 AP통신, 종합일간지사 뉴욕타임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만든 찰스 다우가 창간한 월스트리트 저널, 패션 월간지사 보그, 시사주간 잡지사 타임, 금융언론사 블룸버그, 그리고 금융사로는 세계 최대 금융기업인 JP모건 체이스, 자기자본 보유 1위 기업 골드만삭스, 세계 대공황 직후 JP모건의 손자 헨리 스터지스 모건과 스탠리 1913의 창업주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의 아들인 해럴드 스탠리가 독립하여 세운 금융사 모건 스탠리,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 그리고 보석 및 의류기업으로는 티파니 앤코, 뉴에라, 랄프 로렌, 켈빈 클라인, 마이클 코어스, 슈프림, 톰 포드, 톰 브라운, 카메라 필름 제조사 기업 코닥, 펩시콜라 제조기업 펩시코 등이 있습니다. 뉴욕주 출신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왕 존 록펠러, 웨스팅하우스의 창업주 겸 토머스 에디슨의 라이벌 조지 웨스팅하우스,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오도어 루스벨트, 미국 제31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카고의 마피아 알카포네, 핵무기 개발자 겸 물리학자 줄리어스 오펜하이머, 도서 코스모스의 저자 겸 천문학자 칼 세이건, 영화 대부, 지옥의 묵시록을 만든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영화 대부, 스카페이스에 나온 배우 알파치노, 패션 디자이너 켈빈 클라인,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그리고 인턴을 나온 배우 로버트 드니로, 미국 제45대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영화 람보, 로키의 주연 실베스타 스텔론, 영화 커리지 언더 파이어, 더 이퀄라이저를 출연한 덴젤 워싱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션 임파서블, 탑건에 출연한 배우 톰 크루즈,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영화 어벤져스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영화 블루라군의 브룩 실즈, 영화 쥐라기 공원, 패밀리맨에 나온 배우 테오 레오니,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노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엄브렐라를 부른 가수 제이지, 노래 어게인스트 얼 오즈, 위다우트 를 부른 가수 머라이어 캐리,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탑건2에 나온 배우 제니퍼 코넬리, 노래 체인지스를 부른 가수 투팍 샤커, 영화 2012, 아이덴티티에 출연한 배우 아만다 피트, 영화 킹콩, 피아니스트에 출연한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 영화 반지의 제왕, 아마겟돈에 출연한 배우 리브 타일러,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본 아이덴티티에 출연한 배우 줄리아 스타일스, 노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이파인 가추를 부른 가수 엘리샤 키스, 메타 플랫폼즈의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 영화 아일랜드, 어벤져스에 출연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노래 포커페이스를 부른 가수 레이디 가가, 영화 메이즈 러너에 출연한 배우 딜런 오브라이언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를 대표하는 대도시 뉴욕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